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바로 산업심리 및 교육이라는 과목인데요. 21번째부터 시작되죠. 왜? 1과목이 1번부터 20번까지였죠. 두 번째 과목이니까 21번째부터 시작됩니다. 끝나는 번호는 40번이 될 겁니다. 학습의 전이라는 건 알아들을 게, 이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전이는 더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 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전이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전이가 됩니다. 공부하는 전념이 돼야 됩니다. 병이 전념될 게 아니고 감기가 전념되는 게 아니고 바로 공부하는 전념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과목 때도 얘기했어요. 외국 사람들도 이 시험을 보고 특히 그 포스코 건설 다니시는 분은 저한테 직접 강의도 들었고 합격도 했습니다. 전이라는 것은요.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전이의 내용에 이 전이의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이는요. 일반 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동일 요소설도 있고요. 형태 이조설도 있고요. 태도 요인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이의 이론은 일반 하설, 형태 이조설, 동일 요소설인데 조금 더 보면요. 동일 요소설이라는 것은 선행학습 경험과 새로운 학습 경험 사이에서 같은 요소가 있을 때에는 서로 사이에 연합 또는 연결 현상이 더하기를 하면 빼기가 되고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된다는 연결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이고 이건 누가 했냐 하면 바로 돈타이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설인데요. 일반화설은 학습자가 하나의 경험을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슷한 상황에 같은 방법이나 태도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 이 효과를 가져와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주디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좋은 걸로 공부 잘하는 전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형태이동설은요. 형태 심리학자들이 입증한 학설로 이것은 경험할 때 심리학적 사태가 대체로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학습할 때 머릿속에 형성되었던 구조가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이는 세 가지 있다. 동일요소설, 일반화설, 형태이조설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74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22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재미나는 문제들이죠. 첫째 뭐요? 오프에 오프. 오프잡 트레이닝 거. 이걸 가지고 뭐요? OJT죠. 특징으로 맞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OJT가 아니고 오프입니다. 특징이 아닌 것, 특징으로 맞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로 훈련이 가능. 이거는 오프가 아니고 OJT죠. 왜? 이거는 개개인에게 회사 상사가 직접 자기 직원에게 하는 교육이니까. 둘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뭐다? 바로 이거는 OJT죠. 바로. 여기 공감에서도요. 저가 이제 안전의 전문가니까 저를 불러서 강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OJT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 나왔어요. 직장의 실적에 맞게 실질적 훈련, 이거는 바로 OJT가 되겠네요. 그 다음 훈련에 필요한 업무와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역시 회사에서 직접 상상하는 OJ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JT는요. 오프잡 트레이닝은 공통된 교육 목적을 가진 근로자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누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집합교육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2016년부터 바로 18년까지 16년부터 18년까지 무려 6번이나 출제됐는데 바로 기사, 산업기사,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는 문제. 이 내용도 간혹 어디에 나온다?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3번째입니다. 사실 단조롭다는 말이 나오면 그래 답은 감각 차단이 이렇게 따면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판단 능력 둔화또는 마비돼. 왜? 자꾸 저도 똑같은 거 하는 눈이 껌뻑껌뻑하고 졸고 왜 쉬우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감각 차단 현상. 왜? 단조로운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장시간 시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각 차단 현상. 쉽게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단조로운 업무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5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4번째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스에 관련입니다. 야,
참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바로 심장마비죠. 와, 너무 안 됐어요. 죽는 사람 보면요. 물론요. 신성일, 뉴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타 신성일도 그 영화 배우도 81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요. 정말 여한 없이 적어볼 때 죽을 때까지도 아픔 없이 멋지게 돌아가셨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아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못 보다 일만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이 정말 최고다. 저는 이 강의하다가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 정말 치매가 오면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와도 정말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요. 치매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백수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안전 취득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요. 스트레스 관리 대책으로 관계가 먼 것은 그럼 스트레스는요.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 스트레스 가능해요. 해소됩니다. 직무재설계라고 했던 거 또 해보라고 말 되나 안 되나 두 번 반복하는 거 싫어. 그럼 이게 답이 돼요. 직무재설계. 야 잘못됐으니까 한 번 더 해 이런 거예요. 그 이것은요. 기업에서 사실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 정말 운동해야 됩니다. 정말 운동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정말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도 힘들지요. 그러나 적절한 시간 관리 이런 것이 스트레스 해소. 그럼 조금 더 풀이를 해봤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를 가끔씩 이게 만약에 우리는 자꾸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다행스럽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거보다는 주여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제가 이런 얘기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요. 제가 30년 전에 산업안전 건설의 책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어쨌든 제가 ISBN에 문화공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으니까요. 요사이는 문화관광체육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책이 많습니다. 정말요. 뭐 한 20군데 이상 출판사에 나와. 그런데 그런 책을 삽니다. 왜? 가격이 저 책보다 싸고 또 동영상도 막 몇 년 전에 찍은 걸 공짜로 우리도 동영상 99강 공짜로 보여주는데도 100% 석권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낚시꾼이 가서 고기를 초보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할 때는 우리 책을 다시 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저 강의가요. 다른 사람보다 1%라도 부족하면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책이 1%로 부족하면 우리 책을 언제든 반납하십시오. 왜? 세아책보다 더 좋거나 정재수가 만물박사는 아니지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데 정재수보다 월등히 잘한다. 그럼 그 사람 강의 들어야죠.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없어. 남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가짜를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왜? 가짜 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행세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OT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한다면 재수 없이 단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나 가끔씩 옛날 생각해보라 이면 그 올챙이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주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게 이런 걸 바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돼요. 스트레스는요. 몸에 담고 있어요. 가급적 빨리 푼다. 쉽게 안 되죠. 빨리 풀어야 합니다. 또 넷째 출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나는데 사실 내일 모레 죽는데 어떻게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조급하지 안 갖는 방법이 바로 스트레스 해결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특히 여기서도 직무재설계라는 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는 게 정말 열받죠. 이거는 주로 기업에서 하고 개인의 방법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5번째 가겠습니다. 25번은요. 인간의 운동에 대한 착각 현상입니다. 착각, 실수하는 거죠. 착각 현상이 세 가지가 있죠. 착각 현상에는 반드시 자동 운동이 있고 항상 운동 이런 것이 없어요. 답은 2번이 나왔네요. 유도 운동이 있을 거고 가행 운동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가행 운동은 영상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베타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꼭 잘 기억해야 될 문제 되겠습니다. 이 교재 역시 2-43쪽에 있고요. 2016년 10월 1일, 2017년 5월 7일 날 또 출제됐었습니다. 26번째입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실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심리 5단계라 그럴 수도 있고 산업심리의 5대 요소죠. 산업심리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니까 규범 이런 건 없어. 답은 2번이고요. 답은 2번이고 안전심리 5대 요소는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는 꼭 기억해야 돼. 바로 우리는
3살 버릇이 8까지 한다. 공부하는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2-24쪽에도 있지만요. 역시 2016년 18년 8월 19일 날 또 나와요. 바로 최근 문제가 합격을 좌우한다. 가급적 시간이 된다면 기사만 볼 것이 아니고 산업기사도 봐주면 합격도 하지만 수석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번째입니다. 교육의 방법 중에서요. 토익법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토익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익법에는요. 피교육생들 태도를 변화시켜야 그래야 스스로 해야 되니까 태도가 바뀌어지겠죠. 맞죠? 이론이 토익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돼야 되겠죠. 피교육생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으면 안 돼. 아는 놈만 알지 피교육생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비슷해야 된다. 답이 나왔어요. 피교육생들 토익 주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때 봐요.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에 교육 대상도 많고 교육 대상 학습 능력이 차이가 큰 경우 이거는 뭐 그러면 바로 토익이 아니고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거는 2-84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들어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문제입니다. 28번째는요. 산업안전보건법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건설업 일용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맞는 것은 건데 건설업은요. 우리가 수업시 4시간이네. 요거는 4시간이면 이상도 없고 건설업에는요. 어떤 거 해야 될까 하면 산업안전보건 주요 내용요. 건설 일용 근로자에 관련 부분을 하고요.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별 작업 위험용 안전작업방법 재사례 및 예방대책이라 직종별 건강위험용이 2시간 요게 2시간 요게 1시간 합쳐서 4시간에 4시간 하는데요.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건설업 기초안전 몇 시간? 4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2-89쪽도 있지만 2018년 이번 9월 15일 날 기사와 상에 동시에 출제되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가정별 교육시간에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29번째입니다. 일반적 교육지도 원칙 중 거리가 먼 것은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뭐야? 교육지도에 뭐라 그래? 팔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반복적으로 교육을 항상 그죠. 기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똑같이 해. 그럼 자동적으로 뇌에 박혀보죠. 반복적으로 맞는 말이죠. 학습자 중심에. 그래서 피교육자, 강사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의 교육을 제가 하는 거예요. 유치한 거지만 다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에 돼요. 어려운 것을 시작하기 쉬워.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답은 3번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공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데서 어려운 걸 한다. 왜? 지도교육을 행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것부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피교육자는요. 습득의 기쁨, 그 다음에 뭐요? 달성의 기쁨으로도 더욱 공부하려는 의욕을 일으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공감에 부여도 되고 자신감 만족을 획득하여 자기개발의 길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쉬운 데서 어려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뭐 필기 때는 그런 거 없지만 정말 실기 때 너무 어렵게 힘들게 외워야 된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해. 100점도 합격, 60점도 합격입니다. 40점이라는 이만큼 갭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하겠지만 굳이 100점 맞기 위해서 눈이 빠질 것 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는 2-2 63쪽에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된 내용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은요.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자료, 교재를 제시한다는 말 나오면 new.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한다는 이건 봐요. 포럼이죠. 포럼. 그러니까 어떤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답은 벌써 나왔어요. 여기까지 뭐. 거기에서 문제점 피교육자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발표하게 다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하면 우리는 포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포럼은 다른 말로 굳이 우리말로 한다. 뭐? 공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토의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답은 몇 번?
1번으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어디에? 2-68쪽도 있고 2016년, 17년 연속으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2년만 해도. 31번째입니다. 레윈이 나오면 알아야죠. BFP라는 레윈은요. BFP에서 E가 나타내는 뭐 이베르먼트라고 뭐 환경을 나타내죠. 환경. 환경 중에도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고 심리적 환경을 나타낸다. 바로 K 레윈의 법칙은요. B는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고 F는 함수를 나타내고 P는 개체, 연령, 경험, 심신상태, 성격, 지능, 소질을 나타내지만 E는 이베르먼트라가 환경 중에도 심리적 환경 이것은 인간관계와 작업 환경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눈에서 보이잖아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하자고요. 왜? 우리 교재 2-7쪽에도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날 또 나왔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나왔습니다. 2018년 20일 나왔어요. 2017년 9월 23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20년 전 것도 아닙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요. 32번째 가겠습니다. 직무평가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한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평가의 방법은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서열법이 있고 분류법이 있고 요소비교법, 투시 또는 뭐라 그래요? 투사법이라. 이거는 어떻게? 면접할 때요. 그 사람의 심층적인 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할 때 투시의 눈을 가졌나. 그 사람 속까지 확 들어바쁘겠다 이거잖아요. 그 속이 보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보이면 세상이 더러워가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장단점이 이런 건 없다.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래서 투시법 바로 했어요. 특정 주제에 대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단어나 문장, 이야기, 그림 등 간접적인 자극을 제공해 응답자가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이러한 자극에 자유롭게 투시하게 또는 투시하게 함으로써 진솔한 반응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써놨지만 이 투사라는 것은 심층적인 면접, 완전히 그 사람의 내면 면접자의 속까지 들어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3번째입니다. 현장에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식은 역시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뭐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아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강의식, 시범, 자율보다는 반드시 토의식 교육을 해야 돼. 이걸 보겠습니다. 도입 단계는 그래서 강의, 시범, 반복법이 필요하고요. 정의는 자율학습을 시켜야 돼. 그러나 전개와 정기는요. 바로 반복법, 도입법, 실험법인데 실제 그게 뭐가 있어요? 토의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전개, 정의 모든 것이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 학습법, 모의 학습법, 학생 상호 학습법이에요. 근데 실제 오문 문제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도입, 전개, 정의 단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 학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호손의 실험에서 34번입니다. 이건 호손 나오면 그래 마이오하고 자기 랩실 지금 말해서 공장이라 그러지만 공부방에서 한 거죠. 호손의 실험에서 작업자의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도 좋지만 돈보다는 뭐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냄새나는 인간관계를 강조했죠. 그래요. 호손의 공장 실험입니다. 작업 능률을 좌우한 것은 단지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과 조명이라든지 한계 그 밖의 작업 환경, 물적 조건보다는 종업원의 태도, 심리적, 내적 양식과 감정이 중요하다 근데 해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강조했어요. 딱 물적 조건도 그 개선에 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돈 많이 주는데 안 되는 게 돼요. 그러나 종업원의 심리적 요소가 더욱더 즉 인간관계가 작업 분석 및 작업 설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다 답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2-4쪽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35번째. 기술교육의 진행 방법은 두이예요. 두이의 5단계나 원래는 하버드 학파의 5단계가 많은데 이번에 두이가 유일하게 두이는요. 여기 5단계가 있는데 두이의 5단계는요. 바로 나오겠습니다. 응용시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답이 벌써 나와서 첫째 1단계 시사를 받고요. 3단계에 가설 설치하고 바로 머리로 하는데 2단계예요. 보면 두이의 사고과정 5단계 1단계 시사를 받고 2단계 머리를 생각하고 3단계 가설을 설정하고 4단계 추론하고 5단계 행동의 가설을 검토한다. 그래서 응용시킨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2-69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 맞추면 되겠습니다. 36번째입니다. 작업 시에요. 정보 회로를 나열한 것을 맞는 것은 정보 회로는요 반드시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표시가 되는 게 없어요. 다. 벌써 답은 1번이 나왔어요. 그럼 작업자의 정보는 어떻게? 감각기를 통하고요. 지각, 판단, 응답, 출력이 되어 여기서 조작을 이런 바로 6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6개지만 실제는 여기서 표시를 시작해서 조작까지 이런 순서로 기억하면 되겠다. 또 혹시 잘못 기억해도 괜찮아. 이 답은 영원히 2번이 아니고 어디 된다? 1번이 된다. 왜? 문제 은행식이잖아. 예, 갑니다 또. 37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 데서 개인의 차이가 이유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야, 개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돼요. 개인적이고요. 성의 차이입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남자는요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은 또 남성이 되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성의 차이. 야, 난 남자였음 뭐 이러잖아. 이런 거. 강인성의 차이요. 바로 야, 그 사람 인내가 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의 차이. 이거는요 여기서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야, 일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시작한 9시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너는 5시하고 2시 이런 게 없잖아. 바로 이거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죠. 자기 존중감의 차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 있어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보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는 명품이 아니고 명품 중에도 여러분 다 뭐다? 한정품이야. 한정품. 바로 여러분 한정품.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같은 사람 있나 없나? 없어. 정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고요. 또 건설안정에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잖아요. 뭐라 하면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A는 A급이라고 A는 바로 뭐다? KS다. K는 뭐요? 나리지, 지식과 스킬, 기능이잖아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능이 우선이 된다. 이게 바로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 A급 중에서도 바로 명품이 아닌 명품보다 위대한 세계 유일무이하게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책에 세계 유일무이 교재 전화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 100% 석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될 때까지 알려야죠. 될 때까지 더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더 입소문, 바로 좋은 소식, 합격의 전념이 될 거죠. 여러분도 합격의 소식, 공부하는 전념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스트레스는요, 성이라든지 강인성, 자기 존중감의 차이는 바로 이게 차라 그러는데 차이는 이거는 바로 뭐다? 이거는 개인적 스트레스 반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의 차이는요. 집단 조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8번째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형은. 리더십 유형을 지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은 권위적인 누구. 이걸 가지고 우리는 권위적인 리더십 있죠. 바로 민주적이 있었습니다. 방임적 있고 경쟁적은 없어요. 여기 앞에다가 자유방임적이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권위형은요. 지도자가 따르라 모든 정책을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하직은 오로지 따르기만 하면 돼. 부하직은 생각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민주형입니다. 혼자 정책 결정하려 하지 않고 집단 토론이나 집단 결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유방임입니다. 이거는 뭐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을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경우로 전혀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맹목적인 리더로만 존재하는 것. 그 허수아비 사장 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2-39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 2017년 8월 26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39번째죠. 많이 하는 말. 매끄러그는 X론과 Y론 있죠. 매끄러운 X이론은 성악설이에요. Y이론은 성설이에요. 그런데 X, Y 이론에 있어요. X 이론의 관리 처방입니다. X는 나쁘니까 돈 많이 주면 돼. 그래 X 이론의 관리 처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체평가제도 활성화. 이거는 자체평가제도는 어떻게? Y 이론을 해야 돼요. 스스로 하고. 경제적 보상체가 돈 많이 주면 좋죠. 맞죠? 권위주의 리더십 맞죠? 면밀한 감독관 맞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은 무슨 이론이다? Y 이론의 관리 처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겠습니다. 봐요. XY 이론의 관리 처방인데요. X 이론일 때는
관리는 경제적 보상 체제를 강화를 한다든지 권위적 리더십을 확립, 면밀한 감독, 엄격한 통제, 상부 책임 제도의 강화, 조직 구조의 고충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Y로는요, 바로 민주적인 리더십을 확립을 해야 되고, 분권화와 권한을 위임을 하면 되고, 목표에 의한 관리, 직무 확장, 비공식 조직의 활용, 자체 평가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와 예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2-28쪽에 잘 있고 2017년 3월 5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 계속 출제되었을 거고 이번 시험에도 역시 또 출제가 될 겁니다. 40번입니다. 역시 두 번째 과목 심리미 교육의 마지막 번호가 되겠습니다. 40번은요.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 언어를 매개로 구조화된 질의응답을 통하여 교육을 구조화돼 딱딱 정해져. 그걸 가지고 인터뷰라 그래. 우리말로 하면 면접이라 그래요. 바로 뭐요? 면접은 언어를 매개로 말로 하잖아. 말로. 언어를 매개로 구조화된 질의응답 벌써 다 돼 있어. 체크리스트가 이래. 이거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인터뷰. 우리말로 하면 면접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2018년 9월 15일 날 건설안전기사 제4회 몇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 우리는 항상 3세판이라 그러죠. 시험도 3번이 합격해야만이 여러분 안전한 국가기술장 건설안전기사를 바로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번째는 세 번째 과목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